혹시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휴식과 회복의 공간인 침실이 매일 밤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65살이 넘었다면 이는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점점 커지고 있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수면과 기억력,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잘 챙기고 약을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아침이면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거나 여기저기 쑤신다면 문제는 머리맡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침실 속에서 매일 밤 당신의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숨은 전자파 원인과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실은 매일 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몸이 쉬고 회복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65살이 넘은 많은 어르신들의 침대 머리맡, 불과 몇 뼘 거리에는 조용히 숨어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진동도 없으며 빛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디지털 알람 시계, 매일 아침 시간을 알려주는 든든한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침대 옆 협탁 위에 두고 쓰고 있다면 그 편리함이 생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시계, 특히 벽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자기파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전원이 켜진 순간부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퍼져나가는데 바로 머리맡 불과 15, 30cm 거리에서 이 방출이 지속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뇌와 신경계, 그리고 면역체계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별다른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70세를 넘긴 몸은 특히 잠자는 동안 이런 환경적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뇌가 깊은 휴식과 회복을 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몸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더 열심히 스스로를 수리하느라 쉬지 못하는 셈입니다. 혹시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눈 뒤가 눌리는 듯한 두통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넘기지만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고 해결도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김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을 멀리하며 명상까지 실천했지만 아침이면 마치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했고 두통과 불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어느 날 침실 전자기파에 대한 건강 기사를 읽게 된 김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디지털 시계는 지난 5년 동안 매일 밤 머리맡 30cm 거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실험을 하듯 김 씨는 시계를 건전지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제품으로 바꾸고 그것마저도 방 한쪽 먼 서랍장 위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나흘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푹 잘 수 있었고 두통은 사라졌으며 뿌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머리 위를 덮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 걷힌 기분이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 연구도 그녀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전자기파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몸이 질병과 염증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시계를 건전지식이나
태엽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시계는 전자기파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부득이하게 디지털 시계를 써야 한다면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피로 두통 뒤척임 같은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몸속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며 밤새도록 켜져 있는 머리맡의 그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침실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고요하고 부담 없는 회복 공간을 얻습니다. 숙면은 더 좋은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건강한 심장을 의미합니다. 푹 자고 일어난 날에는 아침밥을 차리는 일부터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기다려온 진짜 숙면을 몸에 선물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침실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안식처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공간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평온의 공간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기억력과 심장 박동,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어르신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실 안에 놓인 와이파이 공유기와 무선 기기들이 밤새 조용히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를 넘어가면 이러한 영향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진 자연 방어막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뇌를 유해 물질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을 떠도는 각종 유해 물질이 민감한 뇌 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져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여기에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도 머리맡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전자파를 내뿜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위험은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특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몸이 가장 무방비가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현실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흐릿한 정신 무거운 머리, 그리고 이유 모를 기운 빠짐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가 밤새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지요.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자기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억력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회복 수면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에 사는 71세 은퇴한 기술자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평소 기술을 좋아해 최신 기기를 곁에 두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침실 서랍장 위에는 잠자리에서 겨우 두어 걸음걸이 약 2.5m 떨어진 곳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문제일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열쇠를 둔 곳을 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같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건망증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어지럼증이 나타나 가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장 전문의가 던진 한마디 질문이 그의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밤에 공유기는 어디에 두고 주무십니까? 그날 이후 박 씨는 공유기를 1층 거실 구석 가장 먼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콘센트를 연결해 밤 11시면 자동으로 꺼지고 아침 7시에 켜지도록 설정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할 만큼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이웃 이름도 다시 기억해냈고 다음 진료에서 그의 인지력 검사는 무려 3%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작은 기기 하나가 위치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의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내 몸과 협력하도록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침실이나 머리맡 근처에 공유기가 있다면 다른 층이나 집에서 가장 먼 구석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동이 어렵다면 타이머 콘센트를 이용해 잠든 동안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은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침실에서는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유선 연결은 전자파 노출을 줄이고 연결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 환경의 사소한 변화 하나가 수면 기억력, 심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은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복구하고 보호하려 애쓰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 신호에 노출된다면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와이파이를 밤에 꺼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고요함을, 몸은 회복에 필요한 어둠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아침은 더 밝아지고 생각은 더 또렷해지며 심장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해답이 꼭 새로운 약이나 검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 침대 옆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아늑하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향기가 집안의 공기를 채우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스스로를 위해 따뜻하고 반가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습관이지요. 그런데 이 조용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사실은 폐와 수면, 그리고 낮 동안의 기운까지 서서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방 한쪽 콘센트에 꽂혀 있는 작은 방향제 하나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한번 꽂으면 몇 주 동안 향을 유지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수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기가 단순히 향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전원에 연결된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합니다. 동시에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미세한 입자의 화학물질, 즉 휘발성 유기화 합물까지 내뿜습니다. 이것은 호흡기의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 전자기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숨 쉴 때마다 조금씩 쌓이는 합성 화학물질의 흡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기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젊은 호흡기는 견딜 수 있는 자극도, 노년의 호흡기는 쉽게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폐가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져 미약한 자극이라 해도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염증이나 기침숨 가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7세의 홀로 사는 박미정 씨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늘 깔끔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거실은 물론 침실에도 전기식 방향제를 두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목이 건조하고 따갑게 느껴지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변화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해 약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습기까지 틀어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방향제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기침이 사라지고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의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은 조심스럽게 침실과 거실에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치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미정 씨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 구석마다 베이킹소다를 담은 작은 그릇을 두어 냄새를 흡수하게 하고 침대에서 먼 서랍 위에는 라벤더 오일을 살짝 묻힌 손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호흡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막힘이 줄었으며 숙면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간 만성적인 호흡기 자극으로 고생하던 그녀를 진료하던 폐 전문의도 이렇게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미정 씨는 집안 환경을 스스로 조절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기식 방향제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을 내뿜는데 이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고농돼서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호흡이 깊고 느려져 이런 물질이 폐 속 깊이 쌓이고 혈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까지 겹치면 노년기의 건강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침실, 특히 머리맡 가까이에 있는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대신 방구석에 베이킹소다를 두어 냄새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하거나 라벤더나 삼나무 오일을 소량 묻힌 솜을 침대에서 먼 곳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른 허브나 꽃을 주머니에 담아 향을 내는 방법 역시 안전하고 은은합니다. 핵심은 침실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맑고 환경이 부드러우며 몸이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편안함과 청결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폐와 숙면을 지키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드는 동안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지금 매 순간의 호흡은 더욱 소중하고 한밤의 깊은 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머리맡에 무엇을 꽂아두느냐가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으로 몸을 미끄러뜨릴 때 느껴지는 포근한 만큼 위로가 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에 사시거나 관절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기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금세 온기가 퍼지고 뻣뻣했던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잠자리에 들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매일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기장판과 전기찜질기는 얇은 전선에 전류를 흘려 열을 만드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둘러싸는 전자기장이 함께 발생합니다.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이 기기는 바로 피부에 닿은 채 가슴과 배 다리까지 전신을 감싸며 사용됩니다. 이는 세포가 가장 깊이 회복하고 재생해야 하는 시간에 몇 시간씩 전신이 저강도의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노출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65세를 넘긴 이후의 몸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수면 중 전자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 물질이 조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염증은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원도 접경지역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이정희 씨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의 겨울은 길고 매서워 수년 동안 전기장판을 매일 밤 사용해왔습니다. 잠들기 전부터 아침까지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당연했고 몸에 해롭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알 수 없는 근육통이 생겼으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나 날씨,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우연히 전자파와 수면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몇 주만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두꺼운 거위털 이불로 바꾸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에는 발끝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두거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이불 속에 넣어 미리 데워두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으며 수개월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중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노년층의 염증 지표가 최대 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염증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움직임과 심장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수면 중 피부 바로 옆에서 전자파가 조용히 퍼져나가는 상황은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는 켜켜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온기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양모 거위털 플란넬 같은 천연 보온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천을 잘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아마씨 주머니를 이용하면 전자파 걱정 없이 은은한 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 제품을 써야 한다면 잠들기 전까지만 켜두고 반드시 플러그를 뽑은 뒤 주무시길 권합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은 채로 밤새 켜두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온기를 제공하면서도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귀중한 시간에는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은 물론 자신을 지키는 선택도 중요해집니다. 매일 밤의 작은 선택이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 온기가 내 몸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해치고 있는 것인지 잠들기 전 한 번만 자문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회복되는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환경을 만드는 힘은 지금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겨울밤의 찬 기운은 더욱 차갑게 스며들고 근육은 쉽게 굳어지며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미약한 항이마저 잠을 방해하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기는 밤마다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몸을 포근하게 감싸며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이 온기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위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속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밤마다 몸이 회복을 기대하며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쌓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찜질기는 단지 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는 동안 저주파 전자기장을 몸 주변에 형성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방사선의 일종이지만 X선이나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약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몸 가까이에서 특히 세포가 가장 치열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수면 중에 이어지는 노출은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노년기의 조직은 이런 전자기장 노출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고 불평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관절이 굳어 있거나 고관절이 욱신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상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밤사이 몸이 필요로 하는 완전한 고요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김정순 씨에게도 이 신호는 점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전기장판을 사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이어지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에서 잠드는 것이 겨울밤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점점 얕아지고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규칙한 박동도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급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 불안이 가시지 않던 중 전자기장과 노화에 관한 기사를 읽고 김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치우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이불 폭신한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쌀로 채운 천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이불 속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꺼냈습니다. 전기 없이도 이불은 한동안 따뜻함을 유지했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몇 달 만에 아침에 맑고 힘찬 기운으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전기장판처럼 전신을 감싸는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을 알리는 화학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면역체계에 싸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몸 전체의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관절 경직 피로, 심혈관 부담 같은 노화 관련 문제를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기장판이 본질적으로 해로운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과 빈도에 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전자기장에 둘러싸여 자는 것은 깊은 회복이 필요한 노년의 몸에 불필요한 배경 스트레스를 얹어놓는 셈입니다. 이 배경 스트레스는 치유에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휴식 속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을 더합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양모 플란넬 플리스 같은 천연 소재는 전기를 쓰지 않아도 보울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더하면 전자기파 걱정 없이 아늑한 온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장판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불이 충분히 데워진 후에는 전원을 끄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자기관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잠자리. 그것이 몸이 본래 하도록 설계된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숙면은 나이가 들어서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순수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지금도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매일 밤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뿐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부담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위협은 집 밖이 아니라 바로 침대 옆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디지털 알람식의 와이파이 공유기, 콘센트형 방향제 충전 중인 휴대전화,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언뜻 보면 무해해 보이지만 이들은 몸이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밤새 내보냅니다. 특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면 시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파동은 숙면을 방해하고 심장 박동을 흔들며 기억력과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시스템은 느려지고 세포는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잠은 얕아집니다. 이때 협탁 위에 작은 기기 하나라도 부담이 더해지면 피로 통증 건망증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침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멀리 두거나 잠드는 동안 와이파이를 꺼두는 작은 조치 하나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콘센트에 꽂는 물건 하나를 바꾸는 사소한 변화가 뇌와 몸이 그토록 원하던 고요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은 치유의 기회이며 지금도 당신의 몸은 그 공간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이제는 침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침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진정으로 치유되는 공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자고 생각하고 아침을 맞이하는지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행히 몇 가지 부드러운 변화만으로도 몸을 지켜주고 매일 밤 당연히 누려야 할 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침실에 이런 물건들을 두고 계셨나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이나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혹시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밤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밤이 깊이 휴식하고 아침이 환하게 빛나며 마음이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